만나서 반갑습니다. 2017 수능 개념 똑소리 나는 화학 툴을 맡은 이인아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지난 시간까지 화학 반응 속도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그 내용을 같이 공부를 했다면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반응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무엇이 있는지 그 내용 같이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자, 우리 오늘 들어갈 내용이 앞서서요.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선생님이 과제 하나 냈던 거 기억나시죠? 자, 지난 시간에 해당되는 문제 두 문제만 풀었었고 마지막 한 문제는 오늘 풀자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미리 좀 풀어와봐라. 그리고 어떻게 여러분들이 더 정답을 맞춰가는지 오늘 한번 테스트해보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자, 지난 시간에 못 풀었던 2013년 9월 달에 치러진 9월 모의평가 10번 문제 지금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와 B를 반응을 시켜요. 그리고 무엇이 C가 생성되는 화학 반응식이 되겠죠? B가 충분한 조건에서 A의 농도 변화에 따라서 나타나는 그래프. 자, 그리고 실험에 해당하는 조건, 즉 반응물질의 초기 농도에 따라서 초기의 반응 속도가 어떻게 달라져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표가 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보았을 때 어떻게 먼저 표에 대한 내용, 그래프에 대한 내용을 해석해야 하냐 하면 일단 반응 속도가 나오면 V는 반응 속도식을 작성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셔야 돼요. 그래서 A의 농도, B의 농도에 따라 서로 달라지게 될 텐데 그 달라지는 농도에 대한 관계를 어떻게 뽑아내느냐 그게 바로 관건이 되겠죠. 자, 우리 이런 그래프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랑 조금 어려웠던 내용 적분 속도 법칙이다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서 정리했던 바 있습니다. 무엇? 그렇죠. 반으로, 즉 초기 농도의 절반 2, 그것의 절반 1, 그들의 해당되는 농도가 절반으로 줄어들 때까지 걸리는 시간. 무엇? 반감기. 반감기가 어떻게 되고 있죠? 일정했죠. 반감기가 이렇게 T로서 일정한 것을 우리는 몇 차 반응? 1차 반응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따라서 지금 현재 주어져 있는 첫 번째 그래프를 통해서는 이들은 A의 농도에 왜? B의 농도가 충분한 조건에서 측정된 값이다 라고 되어져 있으므로 A 농도의 1차에 해당하는 것으로 비례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끄집어낸 것이고, 자, 두 번째 해당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표에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저 그래프에선 더 나올 게 없어요. 그렇다면 여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지금 현재 실험 1번과 2번을 살펴보면요. A의 농도를 2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A의 농도 2배 하고 있을 때 B의 농도는 얼마? 절반으로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한 상황에서 초기 반응 속도가 서로 같았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B의 농도와 무관하다라고 놓고 본다면 A의 농도를 2배 하면 초기 반응 속도도 그렇죠. 2배로 나타나 줘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2분의 1배를 하고 나서 살펴봤더니 그대로예요. 아하, B의 농도에도 역시 1차에 비례하고 있는 관계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뜻. 자, 따라서 주어져 있는 반응 속도식은요. V는 KA의 1차 해당하는 설명으로 기억에 대한 진술, 옳은 진술로 꼽을 수 있는 것이고요. 니은항입니다. 그림에서요. 반응 시간이 4T초가 된다면, 자, 4T초가 된다면 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렇죠. 반감기를 몇 번? T만큼이 반감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반감기를 4번을 갖겠죠. 자, 그러면 처음에 해당하는 농도 4였고요. 반감기를 4번을 거쳤기 때문에 자, 4 곱하기 2분의 1의 4의 제곱, 그 말은 그렇죠. 0.25라고 하는 값으로 얻어지더라 라고 하는 뜻. 그래서 니은에 대한 선택지를 또 옳은 진술로 꼽을 수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 디귿항이에요. 디귿을 또 보시면요. 디귿은 요 A 값이 얼마가 되겠는지 유추하래요. 자, 볼까요? A라고 하는 것은 B의 농도가 일정한 상황입니다. 되셨나요? 그럴 때 A의 농도 몇 배? 3배. 그렇다면 B의 농도가 일정한 상황에서 A의 1차에 비례하고 있기 때문에 반응 속도는 그것의 3배 얼마? 0.3이다 라고 하는 뜻으로써요. 자, 정답은 몇 번이다? 기역, 니은, 디귿이 모두 다 있는 정답을 5번으로 맞춰오시면 되는 거였어요. 자,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비교적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선생님이 이 문제를 왜 마지막으로 다뤘냐면 1차 반응이다 라고 하는 그래프에 대한 해석 다시 한번 정리를 꼭 해두셔야 되고 반감기 일정 더불어서 이렇게 항상 누가 일정할 때 2배고 2배 또는 누가
일정하게 두고 2배를 하고 나서 변화 없음. 그걸 통해서 이들이 0차인지 1차인지 유도하는 각 과정에 대한 표의 해석을 물어보는데, 자, 요건 좀 새롭단 말이에요. 뭐야? 2배를 했고 역시 2분의 1을 배를 함으로써 결론적으로 같아. 그래서 1차야 라고 하는 자료의 새로운 해석이 될 테니까 이 내용도 꼭 다시 한번 복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본격적으로 오늘 하게 될 내용이죠. 자, 반응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화학 반응을 시키죠. 반응을 하려면 어떤 조건이 만족되어 줘야지만 화학 반응을 할 거냐, 그 논리를 먼저 들여다 보셔야 되는 거예요. 화학 반응을 일어나게 하기 위한 첫 번째의 조건, 무엇? 그렇죠. 충돌의 방향입니다. 다시 말해서 뭐냐면 이들이 서로 만나서 서로 꽝 하고 부딪히게 될 텐데, 부딪히는 곳에 있어서 그들의 방향이 적합해야 되더라. 내가 나오는 물질은 빨간색 입자와 파란색 입자가 각각 이렇게 만나서 형성된 요런 입자예요. 자, 이거는 정확히 얘기하면 사실은 수소, 그리고 산소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꽝 만나서 물 분자가 탄생을 하게 되는데, 자, 물 분자의 꼴은 요렇게 산소에 수소가 양쪽에 놓여져 있는 구조. 그러려면 이들이 만나는 방향이, 적합한 방향이 수소가 양쪽의 산소 원자로 접근을 해줘야 된다는 뜻. 자, 그러면 그 아닌 사례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역시 수소와 산소가 부딪힙니다. 부딪히는데요, 산소의 한쪽 원자 쪽으로 두 수소가 다가간다라고 한들, 자, 그렇게 해서는 물 분자가 탄생하기 어려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적합한 방향의 충돌, 그걸 무엇이라고 한다? 유효 충돌. 좀 더 좁은 의미의 유효 충돌이라고 해두는 것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이따 정리하게 될 유효 충돌, 정말로 화학 반응이 일어나게끔 하는 충돌은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좀 더 넓은 의미로 활성화 에너지 조건도 들어가야 하거든요. 자, 어찌됐든 충돌 방향 어떻게 해야 돼? 네, 선생님, 얘네들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적합한 방향으로의 충돌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했던 내용으로 꼭 기억을 해두시길 바랄게요. 자, 다음의 조건이 되겠죠. 자, 활성화 에너지입니다. 활성화 에너지. 자, 이건 뭐냐면 그동안 우리는 여러분들 선생님이랑 반응열, 반응 엔탈피를 했을 때 이런 표현을 했었어요. 반응 물질이 있고 생성 물질이 있어요. 그들의 엔탈피에 해당하는, 즉 에너지에 해당하는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동안은 이 언덕을 그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단순히 반응 물질에서 생성 물질로 에너지 변화 이렇게 일어나요 라고만 했죠. 그런데 이들 안으로, 속 안으로 들어가서 살펴보게 되면 이들은 반응 물질에서 생성 물질로 그냥 단방에 가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의 장벽을 넘어줘야 해요. 자, 에너지의 장벽을 넘겨줍니까? 네. 그러면 그 에너지의 장벽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린 뭐라고 표현하냐면 액티베이션 에너지, 이렇게 표현하죠. 자, 액티베이션 에너지 말 그대로 활성화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에너지 베어리어. 자, 베어리어가 뭐죠? 장벽이죠. 에너지의 장벽을 넘겨줘야지만 생성물이 됩니다 라고 하는 뜻.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가장 에너지가 높여져 있는 상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활성화된 상태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랑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일단 뭐 해야 돼? 적합한 방향에 꽝! 충돌이 일어나야 합니다. 또 뭐가 일어나야 돼? 그렇죠. 활성화 에너지 이상의 에너지를 가져줘야지만 넘겨갈 수 있어.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들 반응 엔탈피에서 두 가지의 사례를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무엇과 무엇?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우리 요 그림 그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때에는 반응물에서 생성물로 이렇게, 반응물의 생성물로 이렇게 에너지의 장벽, 언덕을 그리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이렇게 에너지의 장벽, 언덕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뜻? 자, 그럼 볼게요. 먼저, 자, 발열 반응부터 봅시다. 발열. 발열 반응일 때 어떻게 되나?
델타의 H가 0보다 작습니다 라고 뜻할 수 있죠? 자, 이 경우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보세요. 정반응, 즉 반응물에서 생성물로 넘어갔을 때의 에너지 장벽은 요만큼의 크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린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정반응의 활성화 에너지예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반면에 생성물에서 반응물로 간대요. 역반응이 되겠죠? 역반응의 입장에서 보자면 에너지의 장벽 높은 언덕의 크기가 뭐야? 이만큼. 생성물에서 반응물로 건너가 줘야 돼. 이만큼의 이상의 에너지를 가져줘야지만 넘어갈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무엇이라고? 역반응의 활성화 에너지. 자, 그런데 재미난 것은 발열 반응의 경우에는 누구가 더 크더라? 그렇죠. 정반응의 언덕보다 역반응의 언덕이 더 컸죠. 그렇기 때문에 발열 반응에서는 역반응의 활성화 에너지 값이 더 크게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반면에 흡열 반응입니다. 흡열 반응의 경우에는요. 그렇죠. 델타 H가 0보다 크게 나타납니다. 이 사례를 살펴보시면 반응물에서 생성물로 넘어가기 위한 언덕 EA, 정반응의 활성화 에너지 이거, 반면에 역반응의 활성화 에너지 역반응으로 넘겨줘야 되는 언덕의 크기는 이것. 따라서 누가 더 상대적으로 크다? 그렇죠. 바로 정반응의 활성화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더 크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종종 각 에너지 다이어그램에 있어서 정반응의 활성화 에너지의 크기와 역반응에 해당하는 활성화 에너지의 크기를 비교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인지 발열 반응인지 흡열 반응인지 언덕의 높이가 누가 더 높은지만 정확하게 분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종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충돌의 방향도 적합해야 됐고 활성화 이상의 에너지를 가져줘야지만 언덕을 넘어갈 수 있었잖아요. 자, 그래서 그들을 종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주어져 있는 화학 반응은 NO2, 이산화질소죠. 이산화질소와 일산화탄소가 만납니다. 그들이 서로 만나면 활성화되어 있는 활성화물의 상태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생성물질 일산화질소와 CO2가 탄생을 하게 되어요. 자, 그럴 때 여러분들 고민해 보세요. 우선 실제로 에너지 크기의 변화는 이렇게 마이너스 226kJ/몰처럼 발열 반응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자, 어찌됐든 이들이 발열 반응으로 진행함에 있어서 언덕의 높이 즉 활성화 에너지에 해당하는 크기를 살펴보니까 정반응의 활성화 에너지 132, 역반응의 활성화 에너지 358의 값으로 얻어질 수 있어요. 당연히 발열 반응이니까 누가 더 크더라? 역반응이 더 컸죠. 어찌됐든 이들의 에너지의 크기가 벌어지게 되는데 나는 정반응이 일어나려면 적어도 132kJ/몰 이상의 에너지를 가져줘야지만 정반응으로 진행이 될 것이고 활성화 에너지 조건만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 그렇죠. 적합한 방향의 즉 일산화탄소의 입장에서는 이산화질소에 있는 산소 원자를 갖고 오고 싶은 거예요. 그럼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 탄소가 질소랑 부딪히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누구랑 부딪혀야 돼? 적합한 방향의 산소 1위와 이렇게. 그래서 이들이 서로 일산화탄소의 탄소가 이산화질소의 산소와 만나게 되어서 그들을 빼앗아가고 오게 되면 누가? CO2가 탄생하게 될 것이고 일산화질소가 남게 되더라라고 하는 설명으로 이 그림에 대한 해석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따라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운동 에너지에 대한 상대적인 분자수, 즉 이걸 뭐라고 하냐면 분자수 분포에 해당하는 비율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이 함수에 대한 그래프는 확률 함수예요. 확률 함수. 자, 확률에 대한 합이 얼마죠? 1로 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상대적 분자수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들이 나는 일정한 에너지, 즉 활성화 에너지 이상의 에너지를 가져줘야지만 꽝 하고 반응이 적합한 방향으로 만나기도 해야 하지만 활성화 이상의 에너지를 가져줘야지만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은 얘네들만이 즉 어떤 반응에 활성화 에너지보다 큰 에너지를 갖는 요 아이들만이 적합한 방향으로 충돌이 일어나게 되고 그 아이들만이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정리하시면 된다는 거. 그렇다면 선생님 얘네들은 활성화 이상의 에너지가 아니라 그거보다 이하의 에너지 가진 애들은요?
충돌, 방향, 꽝 만나도 얘네들은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은 평생 반응 안 할까요? 그렇지 않죠. 끊임없이 이들은 다시금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요 그림은 어떤 한 순간의 포착이에요. 순간의 포착에 있어서 요 현상을 가지는 요 조건을 만족하는 아이들만 반응을 일으켰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였죠. 자, 그래서 어차피 요 밑에 있는 아이들도 언젠가는 적합한 방향의 충돌이 일어나면서 그 이상의 에너지를 갖는 조건으로 만족되면 그러면 반응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랑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요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화학 반응이 일어나려면요, 선생님. 네. 자, 두 가지의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뭐야? 첫 번째, 충돌의 방향.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렇죠. 활성화 이 에너지 이상의 에너지를 갖는 조건. 자, 그런데요, 뭘 하고 싶은 거냐면 나는 그 반응의 속도, 즉 빠르기를 더 빨리 하고 싶어요. 혹은 더 느리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위한 조건을 건드리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첫 번째, 충돌의 방향에서 논할 수 있겠습니다. 그건 뭐냐면 충돌을 해야지만 반응이 일어난다며? 네, 충돌의 횟수를 조정하면 되어요. 충돌 횟수의 입장에서 살펴보게 될 것이고, 자, 두 번째, 활성화 에너지 이상의 에너지를 갖는 조건이라면서요? 그럼요. 따라서 활성화 에너지의 크기를 조절하던가 또는 활성화 에너지 이상의 에너지를 가진 입자를 많게끔 만들어 주던가 그 활성화 에너지와 관련된 변인을 건드리면 되더라. 따라서 충돌의 횟수의 입장에서 살펴본 내용은 세 가지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무엇? 그렇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충돌을 많이 하려면, 자주 만나려면 어떻죠? 해당되는 그 입자가 많으면 됩니다. 따라서 농도에 대한 변인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어떤 물질이 만약에 기체였어요. 그러면 압력을 크게 하면 부피가 줄어들 겁니다. 부피가 줄어들면요, 단위 부피당 입자 수가 더 많아진 셈이 되므로 마치 농도가 커진 모양 충돌의 기회가 많아질 것이다. 자, 그 다음에 고체의 입장에서도 논할 수 있는데요. 고체의 입장은 무엇? 그렇죠. 표면적. 자, 이거 하나하나 선생님이랑 오늘 정리하게 될 텐데 세 가지의 변이는 무엇이다? 충돌의 횟수를 많이 하게끔 해주는 조건, 충돌의 방향에 맞춰진 조건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활성화 에너지 조건에 대한 내용도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아까 뭐라 그랬냐면 아예 활성화 에너지를 크기를 언덕이라고 했으니까 언덕의 높이를 높낮이를 조절하면 됩니다. 그 언덕의 높이, 활성화 에너지의 크기를 조절하는 변이는 딱 하나죠. 누구? 촉매죠, 촉매. 그래서 촉매를 넣어서 반응의 속도, 활성화 에너지의 크기를 조절. 자, 또는 활성화 에너지 이상의 에너지를 가져줘야지만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금방 봤었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 이상의 에너지를 가진 입자수를 많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온도죠, 온도. 자, 그래서 두 가지에 대한 변이는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해당되는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위한 조건을 비롯해서 그 내용으로부터 화학 반응에 대한 속도를 조절하는 변인을 끄집어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씩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농도입니다. 농도. 자, 누구의 입장에서 바라본? 그렇죠. 충돌의 횟수에서 입장에서 바라본. 자, 그럼 농도를 한번 보시면요. 자, 지금 한번 모형을 볼게요. 얘와 하얀색 입자와 빨간색 입자가 서로 꽝 만나야지만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조건으로 따져보면 이들이 만날 수 있는 기회는 한 번입니다. 그 다음 몇 개였죠? 두 개와 하나면 두 번이죠. 자, 두 개와 두 개입니다. 몇 번입니까? 네 번이죠. 두 개와 세 개죠? 몇 번이죠? 6번입니다. 농도가 점점점 커지면 네, 반응 속도도 점점 커지더라. 이유는 왜 그래?
그렇죠. 여기 정리되어 있는 내용처럼 반응물질에 해당하는 농도가 증가합니다. 그렇게 되면 단위 부피 안에 있는 입자수도 역시 마찬가지로 증가하게 될 것이므로 입자들 사이의 충돌의 횟수가 많아집니다. 그 말은 반응 속도는 그래서 빨라집니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요건요. 선생님이랑 다음 시간에 이제 선생님이 영상을 준비해서 이건 다음 시간에 같이 볼 건데 강철솜을 연소시킬 때요. 그냥 공기 중에서 연소를 시키는 거와 산소가 가득 들어있는 직기병에 넣었을 때 연소하는 건 다릅니다. 산소가 가득 들게 되면요. 불꽃이 팍 튀면서 아주 활활활 타게 돼요. 자, 그래서 그거는 영상을 우리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고요. 자, 어찌됐든 해당되는 농도의 입장도 어떤 내용인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체의 압력 볼까요? 자, 기체의 압력은 이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여기서 조심해줘야 되는 거 압력의 변이인 누구의 상태에서 기체입니다. 기체, 액체, 고체 아니에요. 자, 볼게요. 낮은 압력에서의 기체 분자와 높은 압력에서의 기체 분자를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면 일정한 온도에서 우리 보일 법칙 배웠듯이 일정한 온도일 때 압력을 크게 해서 부피는 그렇죠. 반비례 관계였었죠? 그래서 줄어듭니다. 그러면 이들 입자들 사이에 어떤 관계식이 성립을 하냐 하면 이거죠. 기체 사이의 반응에 있어서 온도가 일정한 조건이었습니다. 네. 압력을 크게 해주면요. 부피가 줄어들게 되었죠. 네. 그러는 바람에 얘네들은 단위 부피당 입자수가 마치 어떻게 된 꼴? 증가한 꼴. 그렇기 때문에 단위 부피당 입자수가 더 많아졌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오히려 입자들 사이의 충돌 횟수가 더 증가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반응 속도는 더 빨라집니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압력에 대한 변이도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요. 바로 표면적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표면적은 뭐라고 얘기를 하면 좋냐. 자, 요거죠. 표면적이다라고 하는 건 선생님이 이걸 나오면 항상 이제 비유를 드는 게 이건데 자, 여러분들 마탕 알죠? 마탕. 선생님 마탕. 선생님은 마탕을 개인적으로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면 너무 달아서. 근데 여러분들이 선생님 집에 놀러 왔어.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놀러 왔니? 그럼 맛있는 거 해줄게. 근데 집에 마침 고구마가 있었어요. 그래서 고구마를 마탕을 해주려고 했는데 썰기가 너무 귀찮아. 그래서 그냥 설탕 시럽에 통째로 쪄서 이렇게 해서 먹어! 이렇게 해서 주는 경우와 자, 마탕을요. 예쁘게 깍둑 썰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주려고. 깍둑 썰기를 하고 그 다음에 설탕 시럽 이렇게 만들어서 자, 그러고 줬어요. 어떤 게 더 맛있나요? 선생님 저는요. 통째로 먹는 게 맛있어요. 억지 부리지 마세요. 더 맛나는 건 깍둑 썰기가 되어서 골고루 묻혀져 있는 그런 마탕이 더 맛있을 거예요. 그 상황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똑같은 크기의 어떤 정육면체가 준비되어져 있을 때 자, 그냥 통째로입니다. 그냥 통째로 놓여져 있을 것의 얘의 표면적을 한번 측정해 보면 자, 한 개의 표면적, 한 개의 넓이는 1이죠. 1. 그런데 그 1이 어떻게 되어 있죠? 그렇죠. 한 면에서는 1 곱하기 1, 1인데 정육면체니까 6개의 면이라고요. 그러니까 얘는 얼마? 총 표면적은 6면. 다시 말해서 6이 될 것입니다. 반면에 얘네들을 절반씩 또 잘랐어요. 자, 절반씩 자르게 됐을 때 한 개의 표면적은 0.5 곱하기 0.5. 그렇죠? 길이. 그 다음에 그 면이 역시 이때도 정육면체가 되므로 곱하기 6.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러한 입자가 몇 개? 그렇죠. 8개입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총 표면적은 어떻게 됐어? 네, 더 커졌습니다. 라고 하는 상황을 알 수 있다는 거. 자, 그럼 이번엔 한 번 더 쪼갤게요. 더. 계속. 그러면 그때의 경우에 있어서도 총 표면적을 한번 봤더니 자, 보세요. 0.5의 절반이니까 0.25, 0.25 이해되시죠? 그들 하나당 해당되는 6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끝이 아니죠. 총 입자가 몇 개? 64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 해당하는 값을 고려를 하면 아까보다도 표면적이 어떻게 됐나요? 더 증가를 했죠. 따라서 이 경우는 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반응물이 고체인 경우에 하나입니다. 고체인 경우에 표면적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반응물질들 사이에 서로 부딪힐 수 있는 충돌의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충돌의 수가 더 증가. 그렇기 때문에 반응 속도는 어떻게 된다? 더 빨라진다라고 하는 내용.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석탄을 캐는 광 내에서나 아니면 밀가루 공장 아니면 어떤 그런 전분을 만드는 공장에서는 절대로 소지를 하면 안 되는 것이 화기류예요, 화기류. 왜냐하면 그러다가 큰일 나죠. 그 안에 있는 눈에 볼 때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안에는 아주 미세한 입자들이 쫙 퍼져 있어요. 그래서 마치 그런 밀가루 공장 같은 경우에는 그 밀가루 입자 하나하나가 작은 입자이죠. 탄소 성분이거든요. 사실 탄소 화합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폭탄이나 마찬가지 꼴인 거예요. 화기 잘못 건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그 작은 미세먼지가 있는 미세분진, 그런 미세한 가루, 녹말가루 있는 부분에서는 절대로 화기를 소지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내용과, 자, 그러면 여러분 그거 알 거예요. 이제 사실은 지금 이 시점에는 별로 와닿지 않지만 혹시나 재수한 친구들은 알아들으려나? 우리가 보통 수능 보기 전에는 여러분들 뭐 먹나요? 청심환 먹죠. 무슨 청심환? 청심환을 이렇게 먹을 때 알맹이로도 먹을 수 있고 물약으로도 팝니다. 그런데 어떤 게 더 효과가 빠를까요? 그렇죠. 물약이에요. 당연하죠. 자, 물약이 좀 더 체내 흡수를 빠르게 할 겁니다. 그러면 알약과 가루약이다라고 놓고 봤을 때 그 논리라면 가루약이 훨씬 더 빠르게 섭취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알 수 있죠. 자, 그 외에도 여러분들 선생님이 교재에 보시면 소장의 내벽, 그리고 폐의 폐포, 포도송이 모양, 그 내용도 역시 마찬가지로 표면적과 관련해 있는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지금 선생님이랑 몇 가지를 봤죠? 3가지에 대한 내용 봤는데요. 이들에 해당하는 모든 내용이 바로 무엇이다? 그렇죠. 반응 속도를 함에 있어서 반응 속도를 조절하는 변인 해서 달달달 외우면 머리 아픕니다. 화학 반응을 하려면 어떤 조건이 만족되어야 하나요, 선생님? 만족되어야 되는 거 우선 방향이 맞아야 돼. 그리고 활성화 에너지 이상의 에너지를 만족해야 해. 그러다 보니까 방향의 입장에서는 그 방향의 입장에서 횟수를 증가시켜주면 되는 것이고, 활성화 에너지의 조건에서도 활성화 에너지 나름대로의 그 조건, 그 크기를 조절하던가 그 입자수를 많게끔 해주던가. 자, 그렇다면 그 횟수의 입장에서 논했을 때 횟수를 많이 해줬나요? 네. 농도를 크게 해주는 것도 그 안에 여러 번 부딪힐 수 있는 것이고, 기체인 경우 압력을 크게 하게 되면 부피가 줄어드는 바람에 오히려 부피당 입자수가 많아지는 셈, 농도랑 같은 입장. 자, 그 다음에 고체인 경우에는 그렇죠. 어떤 덩어리보다는 표면적이 넓을 때, 그래서 표면적이 넓을 경우에 반응에 대한 속도, 부딪힐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요, 여기에서 여러분들 하나 보여주고 싶어서 동영상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은 오늘 한 거는 농도고요. 농도랑 뭐 있죠? 압력, 그리고 표면적. 그렇기 때문에 농도랑 표면적에 해당하는 내용을 봐야 되는데, 표면적은요, 다음 시간에 같이 한꺼번에 묶어서 보여줄까 해요. 그래서 오늘은 선생님이랑 농도에 따른 반응 속도 어떻게 달라지는지 함께 동영상 준비되어 있는 장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피펫과 피펫 필러를 이용해 5개의 시험관에 각각 녹말을 섞은 0.02몰 농도 아이오딘산 칼륨 용액을 10ml씩 넣습니다. 이때 0.02몰 농도 아이오딘산 칼륨 용액 100ml에 녹말은 작은 수저로 한 수저 정도 넣어서 준비하면 됩니다. 그 다음 0.05몰 농도 아황산수소 나트륨 용액 2ml를 눈금 실린더에 넣습니다. 여기에 전체 부피가 10ml가 되도록 증류수를 넣어 희석시킵니다. 이때 아황산수소 나트륨 용액의 농도는 얼마가 될까요? 준비된 농도는 0.05몰이었지만 증류수를 넣어 5분의 1로 물켰으므로 0.01몰 농도가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희석시키는 용액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0.05몰 농도 아황산수소 나트륨 용액 4ml, 6ml, 8ml, 10ml를 각각 눈금 실린더에 넣고 여기에 증류수를 넣어 전체 부피가 10ml가 되도록 만듭니다. 이렇게 묽혀진 각각의 아황산수소 나트륨 용액의 농도를 구해볼까요? 두 번째 시험관은 0.02몰 농도. 세 번째 시험관은 0.03몰 농도. 네 번째 시험관은 0.04몰 농도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험관의 용액은 묽히지 않았으므로 그대로 0.05몰 농도가 되죠. 지금부터는 반응을 시켜볼 텐데요. 먼저 0.02몰 농도 아이오딘산 칼륨 용액 10ml가 담긴 시험관에 첫 번째 희석시킨 0.01몰 농도 아황산수소 나트륨 수용액을 넣습니다. 이때 넣는 순간부터 초시계를 작동시켜 청자색이 나타나는 순간까지의 시간을 측정하면 됩니다. (95초가) 나오네요. 이번에는 두 번째 아이오딘산 칼륨 용액 10ml가 담긴 시험관에 두 번째 희석시켰던 0.02몰 농도 아황산수소 나트륨 수용액을 넣습니다. 이때도 넣는 순간부터 초시계를 작동시켜 청자색이 나타나는 순간까지의 시간을 측정합니다. (42초네요) 그 다음 세 번째 아이오딘산 칼륨 용액 10ml가 담긴 시험관에 세 번째로 희석시켰던 0.03몰 농도 아황산수소 나트륨 수용액을 넣습니다. 그리고 넣는 순간부터 초시계를 작동시켜 청자색이 나타나는 순간까지의 시간을 측정합니다. 이번에는 27초입니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도 똑같이 반응시키며 이때 나타나는 시간을 측정합니다. 각각 20초, 15초네요. 결과를 살펴볼까요? 먼저 이 반응은 아황산수소 나트륨 수용액과 아이오딘산 칼륨 수용액을 반응시켰을 때 생성되는 아이오딘에 의해 색깔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 색깔이 나타나는 순간까지의 시간을 측정함으로써 농도에 따른 반응 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묽혀진 아황산수소 나트륨 수용액의 각 농도에 따라 나타나는 시간을 살펴보죠. 어떤가요?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반응 시간이 점점 짧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응 속도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반응 속도는 반응 시간의 역수로 말할 수 있죠. 농도가 커짐에 따라
반응 속도가 점점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나요? 그렇다면 그래프로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반응 속도가 점점 커짐을 확인할 수 있죠. 자, 이 영상은요, 여러분들 EBS 리얼 화학 실험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영상 뒤에 뭐가 있냐면 온도에 따른 반응 속도도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 실험 내용도 있는데 선생님이 그 실험까지는 오늘 너무 길어서 이것만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살펴보시면 온도에 따른 것도 관찰할 수 있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준비되어 있는 문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 좀 오래전이었죠. 2011학년도, 그러니까 2010년에 치러져 있는 수능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 문제는 그냥 최근에 어떤 수능 경향이라기보다도 오늘 배웠던 개념을 다시 한번 복습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준비한 거니까 그런 개념으로 한번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런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이제 이게 여러분들 개정교육과정에 대해서 빠진 거예요. 뭐라고 돼 있냐면 그림은 단일 단계 반응이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거든요. 자, 나왔으니까 단일 단계 반응이다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 교육과정에서 안 나와요. 수능에서 안 나오고요. 여러분 학교 선생님들도 이런 말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일단 있으니까 잠깐만 소개를 해보면 단일 단계 반응이다라고 하는 표현은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가 화학 반응이 정말로 이렇게 한 번에 짠 하고 진행되면 정말로 땡큐 좋지만 그렇지 않고 그 안에는 수많은 단계 반응이 이루어져.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진행될 수 있고 그 중에서 우리는 각 단계별, 즉 반응 메커니즘이다라고 하는 불리는 그 단계별 반응을 예전에는 공부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런데 그 내용이 빠졌죠. 빠지면서 자, 요런 표현 단일 단계 반응 이런 말 안 합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왜 빠졌고 이 내용은 왜 들어갔느냐? 반응 속도 시기에서 유추할 수 있어요. 뭐냐면 보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 요런 얘기 했었거든요. 반응물의 농도의 곱에 비례하는 반응 속도 시기에 있어서 반응 차수를 M과 N, 이때 M과 N이 해당되는 화학 반응식 앞에 있는 개수와 꼭 같을 리는 없어.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판서를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랬냐면 설명 안 한다라고 했었어. 사실은 왜 그랬냐면 자, 반응 속도식은요. 이 안에 있는 단계별 반응 1단계, 2단계, 보통 2단계까지 이루어지는데 이 중에서 속도 결정 단계에 속하는 그 반응식으로부터 반응 차수 M과 N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원래 반응 메커니즘도 가르쳐야 했고 그거로부터 A하고 B가 아니라 그 반응식, 해당되는 반응 속도식은 그 속도 결정 단계로부터 이루어져 이거를 설명해야 되는데 이게 다 몽땅 뭐야? 빠졌어. 교육과정 바뀌면서 빠진 거야. 그럼 뭐라고 해야 돼? 지난 시간에 배운 데까지. 자, 뭐야? 개수는 서로 해당되는 차수와 관련이 없고 실험에 의해서만 결정. 여기까지만 하면 돼요. 우리 교육과정에서는. 자, 그러면 어찌됐든 정리. 단일 단계 반응이다. 이 표현 뭐냐면 지금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각 단계별 1단계, 2단계, 3단계 아니야. 그냥 얘는 중간 없어. A하고 B가 만나서 C와 D가 돼. 그냥 이 자체가 얘 다야. 안에 꿰뚫어 볼 것도 없어 라는 뜻입니다. 그 말은 이거예요. 결론. 여기 앞에 1 있죠? 여기 앞에 1 있습니다. 그거를 그대로 써도 돼. 그대로 써라 라고 하는 뜻. 속도 결정 단계에 해당하는 반응 속도식 알아야지만 원래는 쓸 수 있었는데 그거 가르칠 수 없어요. 그거 교육과정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거 A하고 B 앞에 있는 1과 2를 그대로 써도 된다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얘가 단일 단계다. 여러 스텝을 거치지 않는다. 그 말과 일맥상통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시면 되고요. 선생님,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단일 단계 반응이란 말도 안 해도 된다면서? 안 해도 돼도 그냥 이렇게만 해두도록 하세요. V는 K의 A의 1차, B의 1차. 그대로 얘는 써도
없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그냥 요식을 써놓고 문제를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이 반응은요. 자, 뭐죠? 주변으로 에너지를 그렇죠. 내놓습니다. 발열 반응. 자, 따라서 흡열 반응 아니라는 거. 2번. 중간 생성물 없죠. 중간. 어떤 단계 거치지 않아요. 그 대신에 여러분들 요거랑 헷갈리면 안 돼요. 요 중간 생성물이라고 하는 표현을 자, 요 상태. 우리 아까 뭐라고 했죠? 활성화물이죠. 활성화물이 중간 생성물 아닙니다. 뭐죠? 그렇죠. 활성화물은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예요. 중간 생성물은 이걸 거쳐서 한 번 더 중간이 있고 그 다음이 또 됐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요거와 관련된 다음번에 그림이 나와요. 다음 강에서. 이건 어쨌든 얘는 바로 생성물 됐고 중간에 자 활성화물 된 상태만 거치더라. 중간 생성물 용어와 요거를 헷갈리지 말아라 라고 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없다가 맞는 진술. 자 그 다음에 3번 전체 반응 차수는요. 1과 1의 합 얼마죠? 2차죠. 2차. 자, 그 다음에 3번 활성화 에너지는요. 정반응의 활성화 에너지의 크기 무엇? 요만큼. 역반응의 활성화 에너지의 크기 얼만큼? 이만큼. 따라서 활성화 에너지는 정반응이 역반응보다 작다라고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결합 에너지의 표현 나왔죠? 결합 에너지 델타 H로 얘기를 하면 어떻게 얘기했다? 그렇죠. 반응물의 결합 에너지의 합에서 빼기 생성물의 결합 에너지의 합을 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값이 무슨 수? 음수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결합 에너지의 합은 누가 더 크다? 생성물이 더 크다라고 정정해 두기. 그래서 정답은 몇 번? 2번으로 선택지를 골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소 교육과정에서 벗어난 용어가 등장을 했지만 만약에 그게 여러분들 선생님 전 이것도 헷갈려. 괜찮아요. 그러면 요식 그냥 써두세요. 요식 옆에다 그냥 써두고 그걸로 문제를 해주셔서 우리가 배웠던 개념을 다시 한번 복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3년에 치러져 있는 10월달 정우영답 학력평가 10번 문제였어요. 자, 요것도 좀 재미났는데 표는 주어진 반응에서 이산화질소, 오존이 반응을 합니다. 그들이 서로 초기의 농도를 다르게 한 조건에서의 초기 반응 속도를 표현했다라고 되어져 있죠. 자, 여기에서 일단 갑자기 이렇게 A하고 B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뭐야 이게 A하고 B 화학 반응식의 개수를 구하셔라 라고 하는 그런 주문이 되겠죠. 자, 그런데 학생들이 대부분 이거 어떻게 알아요 선생님? 이러고 있어요. 왜냐하면 화학원에서 이미 화학 반응식 다 다뤘었는데 금세 화학원의 세계를 저 멀리 내려놓은 거죠. 자, 우리 뭐였죠? 화학 반응식은 그렇죠. 양쪽의 원자수가 같도록 맞춰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쪽의 원자수 같나요? 자, 우리 질소 볼게요. 질소. 자, 여기는 N2. 얼마죠? 질소 원자 2개. 질소 원자 2개니까 A는 단방에 2라는 거 압니다. 그러면 누구 찾아야 돼? 산소. 자, 우리 산소를 보시면요. 요거. 자, 2개. 그러니까 얼마? 총 4개였죠. 자, 산소는 4개 있고요. 그 다음에 3개짜리가 총 B개만큼 있습니다. 3B. 그러면 이쪽에 해당하는 산소 원자를 역시 유출을 해야 하는데 이쪽에 놓여져 있는 산소 원자는 O, 산소가 5개. 그들이 하나. 그러니까 얼마? 5개. 거기에다가 자, 2개짜리가 하나 있으니까 얼마? 그렇죠. 2죠. 그들에 대한 합이 서로 같더라. 자, 그러면 이들은 7, 여기는 4. 그러니까 넘겨오면 3. 결국에 B는 얼마다? 1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뜻. 자, 그러면 A는 2, B는 1. A 더하기 B는 얼마입니까? 3입니다. 라고 하는 진술 고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니은항 보도록 하시죠. 니은항은 반응 속도식을 꾸며 달래요. 자, 여러분들 반응 속도식 어떻게 꾸며야 되지? 에휴, 선생님 저 알아요. V는 K에 NO2, O3 이거에 해당되는 이 값 저기 개수 2, 1 이렇게 하는 거 아니죠. 아까는 단일 단계 반응이라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였고 지금은 아니에요. 몰라요. 몰라. M, N 이렇게 두셔야 되죠. 자, 그런데 보세요. V는 K에
NO2의 A제곱, O3의 B제곱. 그럼 이거 여기 2, 여기 1이라고 하는 논리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따라서 반응 속도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M과 N, 반응 차수는 뭐에 의해서 결정? 실험에 의해서 결정. 자, 그럼 실험 보도록 하죠. 자, 실험을 보시면 먼저 자, 요거 보이시나요? 오존의 농도가 일정. 자, 우리 오존 농도 일정할 때요. 요거 보세요, 한번. NO2의 농도 몇 배? 2배. 그러고 났더니 반응 속도 몇 배? 2배. 아하, 이것은 NO2의 농도의 1제곱에 비례하는군요. 그렇죠. 이겁니다. 자, 더불어서 이번에는 누구? 오존에 대한 농도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오존에 대한 농도 변화에 따른 반응 속도의 변화를 알아보려면 이산화질소가 일정. 자, 우리 이산화질소 일정 몇 번? 1번과 3번. 자, 1번과 3번을 보시면요. 이산화질소가 농도 일정할 때, 자, 얘 몇 배? 그렇죠. 2배. 그럴 때 반응 속도 몇 배? 그렇죠. 몇 배? 2배가 되겠죠? 아하, 그래서 N도 얼마? 1차. 이렇게요. 결국 지금 아까 우리가 여기서 얘기했던 A제곱, B제곱 그냥 해버렸다면 2제곱, 1제곱이 되죠. 개수대로 하면. 그렇지 않아. 어떻게 나타나? 이렇게. 1제곱, 1제곱. 이렇게 표현하더라. 실험에 의해서 결정해 줘야 해. 자, 선생님이 앞서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난 교육과정에서 그 반응 메커니즘이라는 걸 했다면, 속도 결정 단계라는 걸 했다면 더 훨씬 이런 식에 대한 의미가 확 와닿아요. 근데 그걸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이렇게 단순하게 실험에 의해서 하나의 농도를 일정하게 했을 때 몇 배를 하면 어떻게 되니? 그 관계식으로부터 끄집어내셔라 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우리 볼게요. 반응 속도 상수. 반응 속도 상수 어떻게 하면 됐죠? 그렇죠. 여기 식에다가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넣어주면 먼저 1번 보도록 할게요. 1번에 대한 내용. 우선 초기 반응 속도가 2.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제곱입니다. 그리고 나서 K. 자, 이때요. 여러분들이 하나만 더 주의사항을 두자면 단위를 두세요. 몰, 퍼, 리터, 초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K, 그 다음에 해당되는 NO2에 대한 농도가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제곱입니다. 물론 이들에 대한 농도 단위는 몰 퍼 리터가 될 것이고요. 자, 1제곱에 각각 비례한다라고 했으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몰 퍼 리터가 되겠죠. 그렇다면 이들은 몰 퍼 리터 지워집니다. 결국에 K라고 하는 그 값은 무엇이 얻어지다? 2.8 곱하기, 자 보세요. 10의 마이너스 8제곱입니다. 넘겨서 보면 10의 제곱이 될 것이고 단위는 여기에 있는 몰 퍼 리터가 넘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리터 퍼 몰, 그 다음에 세크라고 해서 자 여기서 보시면 자 2.8 곱하기 10의 제곱 거기에다가 몰 퍼, 자 리터 퍼 몰 세크로 자 몇 번이다? 디귿에 해당하는 선택지로 정답을 3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여기에서 살펴본 내용도 일맥상통합니다. 얘의 농도를 일정하게 하고 반응물의 농도를 증가시키면 당연히 충돌 횟수가 많아져서 그렇죠. 초기 반응 속도가 증가하게 될 것이고 마찬가지 1번과 3번에서도 NO2에 대한 농도를 일정하게 하고 역시 오존의 농도를 크게 하게 되면 충돌의 횟수가 커져서 해당되는 반응 속도가 커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까지 결론. 우리가 오늘 살펴본 것은 반응 속도에 영향을 주는 변인 중에서 누구? 그렇죠. 농도, 충돌의 횟수의 입장. 충돌의 횟수 입장이다 보니까 농도에 대한 부분, 그리고 기체의 압력에 해당하는 부분, 고체의 표면적에 대한 해당하는 부분을 살펴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나요? 자, 사실은 반응 속도에 영향을 주는 변인에서는요. 이것만 해서는 안 됩니다. 좀 더 해야 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판서를 통해서 정리를 했던 것처럼 반응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그 조건이 충돌 횟수도 있지만 활성화 에너지 조건도 있거든요. 그들을 같이 묶어서 항상 물어봅니다. 묶어서. 그래서 선생님이랑 다음 시간이죠. 다음 시간에는 반응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두 번째 시간으로서 활성화 에너지 입장에서 같이 정리를 하면서 종합적으로 문제풀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